2024년에 이제 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소거를 제가 좀 해놓고, 진행을 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아, 저는, 여러분, 제 목표가, 여기 이제 제가 아는 우리 교육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의 목표는, 네. 혹시 채팅창에 저의 목표가 뭐다. 우리 교육사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몇 분 빼고요. 감이 잡히시는 분 맞추시면 제가 끝나고, 네, 그분 커피 쿠폰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쓰셨나요? 네. 두구두구두. 네. 저의 목표는 세계 평화입니다, 여러분. 네. 저의 목표는 세계 평화고, 저는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음, 또 영상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자, 여기 이 할머니의 영상은 제가 병원에서도 우리 뉴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훈련을 하는데 그 아이가 어, 어떤 아이로 왔냐면 병원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친구가 온 거를 병원이 2, 3, 4층이 병원 건물로 쓰는데 2, 3, 4층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들어누워요. 할머니가 이제 그 양육을 맞벌이 부부로 이제 자식들이 하니까 할머니가 양육을 이제 도맡아 하는데 할머니가 보시기에도 좀 약간 약해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돼서 아이가 할머니만 해요. 그런데 얼마나 떼를 쓰냐면 온 병원이 떠나가도록 떼를 쓰고, 소리도 엄청 지르고, 그 아이를 할머니가 혼자 감당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이는 일단 불면으로 왔고, ADHD가 좀 심했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고, 네, 정말 양육하기 너무 힘든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뇌파를 측정을 했더니, 어, 뇌 안정이 너무 안 됐을 뿐더러 자원의 밸런스도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음, 훈련을 시키면 이완이 안 돼요. 이완이 한 3달 동안, 여러분 이완 훈련이 어떤 건지 아시죠? 손가락이 접히는 게 3달 동안 1이 안 잡혀요. 0이에요, 0. 그 정도로 이완이 안 되던 친구예요. 근데 이 할머니 자체도 스스로 불면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에 부치시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할머니 좀 주무세요? 그랬더니, 이제 잠을 좀 잘 잔다고.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저를 자꾸 몇 번 우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본인이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하셨대요. 그냥 이제 이렇게 늙어서 죽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잠을 주무시게 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좀 병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할머니도 이제 훈련을 하시게끔,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이 화면에 제가 소리를 공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 목소리가 아까 그러면, 네, 할머니 잘 주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얘기가 안 들리셨겠다. 네, 소리 공유가 안 돼 있었네요. 예진아 자세가 너무 예뻐졌어.
이렇게 멋지게 자세를. 응? 아, 예뻐. 예준아, 할머니 말도 잘 듣고, 그치? 아유, 예뻐. 우리 예진이 뭐 투덜거리고 짜증도 안 부리고, 그치? 너무 예뻐서 어떡하지, 선생님이? 예준 선생님 너무 많이 사랑해. 아이. 자, 이 아이가 누굴까요? 그 아까 그 병원을 들어오자마자 떠들썩하게 했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던 그 얘기예요. 그 아이가 3달 만에 이렇게 앉아서 할머니한테 짜증도 안 부리고, 네,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이렇게 버젓이 의젓하게 앉아있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친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아들 훈련할 때 이렇게 뒤에서 이제 영상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앉아있다. 처음에 앉아있기 시작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 내내 끝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여러분, 제가 세상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 가정을 제가 구한 것 같죠. 네. 온 가족이 오셔서 저에게 감사하다 인사하고, 아버님도 네파 찍고 가시고, 아버님도 훈련하시고, 아버지가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저랬다. 어, 나는 맞고 자랐다.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잠재워 드렸고, 그쵸? 아이를 편안하게 해줘서 집안을, 네,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이 너무 허황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시나요? 네. 그리고, 24년 3월입니다, 여러분. 24년 3월에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내 교육사 강의를 듣고 싶다.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목소리가 앵앵앵앵이에요. 앵앵앵앵. 우는 목소리처럼 들려요. 그리고 혀가 짧아요. 혀 짧은 소리로 앵앵앵앵 우는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정이냐면 멀쩡하던 친구예요. 멀쩡하던 친구가 지나가다가 건물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예, 치고 쓰러진 거죠. 그리고 나서 식물인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깨어나도 불구래요. 깨어나도 반신불구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분이 그 불구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많이 보셨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은 또 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셔서 차라리 깨어나지 말고 그냥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차라리 장애 아이로 살려면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깨어났어요. 정말 반신불구로 깨어났어요. 저한테 왔을 때 제대로 한 발을 잘 사용을 못하고 한 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아까 우는 목소리로 혀가 인지까지 해친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낮아진 거예요. 발음이 엄청 짧아요. 혀 짧은 소리가 나고, 앵앵앵앵 소리로 얘기를 했었어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치료를 하자고 하면 열심히 치료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냐면,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죽이고 싶고, 그리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던 거예요. 네.
아이고,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네. 자, 그 친구의 이분이 지금 어저께 다녀가셨어요. 어저께. 제가 이분 이제 그 보상 받을 수 있게 손해사정사를 아까 소개시켜줘서 손해사정사 선생님을 알리려는 어떤 강의를 그 PPT가 같이 올라왔는데, 어,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아침에 줌으로 훈련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줌으로 새벽에 6시부터 훈련을 하는데, 이제 동계 겨울이라 이제 6시 반부터 훈련을 하네요. 6시 반부터 훈련을 하는데, 어, 이제 선생님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이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처음에는 아주 자주 들어오셨었고, 지금은 간혹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데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요. 주변에서 그 사람 이름이 강땡땡이다 그러면 강땡땡이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제 이분이 오셨었는데, 일단은 두 발로 걸어요, 여러분. 한 발을 거의 못 쓴다 그랬잖아요. 두 발로 걸어요. 그리고 손은 요렇게 떨더라고요. 아예 마비였는데 손을 이렇게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손을 잡으면서 제가 간혹 이렇게 떠는데, 어, 어떨 때는 좀 괜찮고 어떨 때는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이 교회에다가 이 뇌 훈련을 좀 시키고 싶다. 그리고 봉사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게 있으면 수익을 또 내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걷기 시작하고, 발음이요, 여러분, 발음이. 발음이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제가 아까 계속 앵앵앵 소리를 한 게, 이 언어 능력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앵앵앵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네, 그 조카들을 또 데리고 오고, 어제 한 8분, 그 일가족이 다 오셨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좀 귀한 저기도 주시고, 그러시면서 그 조카 아이들이 조금 산만하다. 그래서 그 조카 아이들은, 강 선생님이, 이제 해결을 하셔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죽고 싶다 해서 일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구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저에게는 지적장애 친구들이 몇 명, 훈련을 받고 있어요. 혹시 저가 자폐 아이를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대학교 4년제 대학을 보낸 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접니다. 네, 그냥 대학도 아니고 4년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 대학 합격 통지 받았을 때 어머님이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하셔서 우리 아이가 그 우리 아이가 네, 대학을 갔습니다. 네. 처음에 그 친구도 약간 걸음 자체가 어 죄송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아시나요? 네, 약간 고릴라처럼, 네, 어기적 이렇게 걷던 여자아이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수님이셨고, 안 해본 게 없고, 수억을 들여서 안 해본 게 없겠죠. 막내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절 찾아온 거죠. 네, 정말 엄청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점점, 네, 아까 제가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얘기했잖아요. 호모사피엔스 두 발로 제대로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대답을 네, 아니요만 대답하던 친구가 단어로 대답하고 문장으로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네,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수학 공부도 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고3이 되고 아이가 줄넘기를 넘었어요.
여러분, 그 줄넘기 넘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줄넘기가 뭐예요? 제대로 걷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줄넘기를 넘어요. 근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발달의 발달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죠. 지금 대학교 이제 3학년 됐네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저희 워크샵, 센터장들의 워크샵에서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저한테 그, 워크샵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다. 대학은 못 보냈지만, 굉장히 좋아진, 급수를 올린 친구들이 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을 하면 가지는 그 방향, 경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장애 친구가, 7살짜리 지적장애 친구가 작년에 저한테 찾아옵니다. 엄청 화를 내셨어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도대체, 이놈의, 하나톡스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마케팅도 안 되고, 내가 여기를 찾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왔을 때 하나, 둘, 셋을 못 세더라고요. 네, 하나, 둘, 셋을 못 세고 부모님은 또 공무원이세요. 고위공무원이시기도 하셨고 한 분은.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발달이 늦은 줄 알았지 지적장애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하나, 둘, 셋을 못 세니까 유치원 선생님들도 이제 권하긴 했었겠죠. 그런데 조금 늦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웹슬러 검사를 받으니까 지적장애 판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막 화를 낸 만큼 또 울고 가셨어요. 아버님도 정말 눈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뇌파를 찍었을 때, 어, 지적 장애의 뇌가 있는데, 우리 기초율동을 보시면, 어, 본인의 그 연령대의 뇌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거에 우리가 맞춰서 조금 훈련을 해봅시다. 지적 장애의 뇌파 보면 여기 있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요쪽으로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친구도 엄청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훈련을 하고, 집에서도 훈련을 하고, 엄마가 휴직을 하고, 아이를 계속 훈련을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저랑 계속 줌으로 소통하고, 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했죠. 근데 이제 훈련을 한 이 2달 정도 되니까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영상이 하나 와요. 영상이 어떤 영상이 오냐면, 이 친구가 친구랑 신발 던지기를 해요. 그 신발 던지기 한 뒤에 영상을 보내왔는데,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친구라는 거에 개념이 없는 친구잖아요. 전혀 그 친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처음으로 친구와 노은 거예요. 신발을 던지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달이 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 거듭되면서 아까 그 초등학교 3학년 친구 보셨죠? 그 1시간을 넘게 제가 훈련을 시키는데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훈련을 해내는 거예요. 앉지도 못했던 친구가. 그래서 제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뒤에서 제가 훈련을 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앉아있지도 못하는 애가 1시간을 넘게 그렇게 미동도 안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해가 될까봐 정신력으로 버텨다가, 네, 그 훈련이 끝나고 애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너무 고맙다.
너무 사랑한다.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을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를 여러 번 울립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요. 학교를 가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학교 가니까 학폭위에 걸려요. 학폭위, 얘가 이제 싸우는 거죠. 발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바보라고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면 유치원 같이 다니는 애들이니까. 얘 그동안 정말 바보였었다라고 하면서, 쟨 바보야. 넌 바보지라고 계속 놀리는 거죠. 남자아이들 9명이랑 싸웠대요. 네. 그래서 처음엔 너무나 이게 선생님도 애를 굉장히 몰아붙이고, 막 부모님도 계속 맨날 학교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저도 너무 속상하고, 근데 좀, 저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 둘, 셋을 몰랐던 애가 친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애들이 놀렸는데, 당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바보라고 놀림만 당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맞아? 9명이랑 싸운 게 장한 거지.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무릎 꿇으시라고 그랬어요. 왜 무릎을 못 꿇냐고. 꿇으시라고. 애가 크고 있다고, 애가 발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거기서 막고 있어야 되겠냐고. 나는 싸운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또 그랬었죠. 근데 아이가 외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또 후퇴하더라고요, 발달이. 뇌파를 찍으니까 다시 또 발달한 게 후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학교를 안 보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거를 다 겪고 부모님이랑 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아이한테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막 주먹부터 나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이가 너무 다행스럽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1학년을 잘 겪어가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불안정한 아이가 제 품에 꼭 안겨 있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랑 상담을, 훈련 중에 어땠었고, 뭐가 어땠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잘 안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속으로도, 아,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저한테, 얘는 인사의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인사라는 걸 안 하고 다녔었어요. 부모님이 인사해야지는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차렷하고 배꼽 인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이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어머님도 이미 울고 계세요. 저도 이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다니 하고 저도 또 아이 잡고 또 거의 오열을 하다시피 해서 너무 고맙다고 울었죠. 그러면서 이제 1년이 다 돼갔어요. 10개월 차에도 엑슬러 검사를 합니다. 엑슬러 검사하니까 기적적으로 아이가 지적 장애를 벗어나요. IQ가 20점이 넘게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그 아이의 그 발달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이 되고 지금 1년 한 6개월 차 됩니다. 1년 차 됐을 때 아이가 저한테 구구단을 외워주는 거예요. 1시간 걸리거든요. 저희 센터까지. 1시간 내내 차에서 구구단을 외워오는 거예요. 감동스럽죠. 그 어렵다는 6단을 외우고, 7단을 외우고, 네, 8단을 외우고, 9단을 외우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 이렇게 고마워서 뭐 이렇게 하나씩 지워줬죠. 뭐 이렇게 뽑기도 하게 해주고 그랬었죠. 그러던 그 친구가 이제 기억력이 좀 좋아지니까 시를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외웠다고? 네가 3개나 외웠대요. 3개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기는 해.
나는 어렵겠다. 막 이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빨리 선생님한테 들려준다고 너 외워왔으니까 들려주려, 막 이러니까 그 시를 읊어요. 시를 세 개를 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시가 어떤 시냐면, 나는 꽃이다. 너도 꽃이다. 이런 시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저한테 읊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엄청 또 울었겠죠. 지금도 막 그 생각만 하면 움찔움찔해요. 네. 만화책 습관 중이라서, 잠시, 제가 센터라서 지금, 학생이 와서요.